살기 왜 이래? 살기 좋다 걱정 없다 혼자 살기 힘이 난다. 성남시의 1인 가구 동아리랑 공유주방 여성 지키는 홈스테이 지원 해봅시다 쉐어 감정비도 지원한다. 아내로시 1인 가구 맞춤 복지 역시 성남시. 제1회 성남시 1인 가구 포럼 보이지 않는 가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참석은 못하셨지만 은수미 시장님께서 영상 메시지로 또 개회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영상 메시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1 제1회 성남시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은 성남시가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7%를 차지하며 성남시 역시 31.2%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성남시 1인 가구는 노년층이 20.4%, 중장년층이 39.3%, 청년층이 39.6%로 그중 30대 1인 가구가 21.1%로 가장 많고요. 청년, 중장년층은 남성이, 노년층은 여성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1인 가구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성남시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동아리 지원, 공유부업, 간병비 지원, 중장년 IoT 안전 알림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1인 가구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성남시가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탄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당부드리고 지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재균 성남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복지정책과장 김재균입니다. 앞서 시장님 영상에서 보았듯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요. 2019년에 지자체 처음으로 1인 가구 전담 행정기구인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성남시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에 앞서서 먼저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3%에서 2020년에는 31%로 31.2%로 아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1인 가구 수는 11만 5,433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가구 비율은요. 과거에는 3, 4인이 많았다 하면은 현재는 1인 가구가 현격히 많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군으로는 30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고요.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고령자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한 추진 전략과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성남시는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란 비전을 가지고 1인 가구 인식 개선, 사회적 고립 예방,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전략별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 인식 개선 사업으로 성남시 1인 가구 생활 공모전을 2020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회 공모 주제는 나만 아는 1인 가구 생활 꿀팁으로
영상 공모를 하여 성남시 홍보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중인 1인 가구 포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오늘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추직 전략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치부엌 사업은 1인 가구가 함께 조리할 수 있는 공유부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 가구의 식생활 질을 높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복지관과 협약하여 청년 2개 팀, 중장년 2개 팀, 노년 2개 팀, 한 약 100여 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막 형성을 돕기 위해서 성남시 거주 1인 가구로 구성된 동아리에게 1인당 3만 원씩 월 3만 원씩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동아리가 청년, 중장년, 노년 세대별로 골고루 활동 중에 있으며 스터디, 악기 연주, 배드민턴, 운동, 봉사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1인 가구 알림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장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장년 1인 가구 300명에게 안전기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설치 가구에게 1:1 자원봉사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반려식물을 전달하여 소통과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해 긴급하게 간병 돌봄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업이었는데요. 협의가 잘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7만 원씩 연 3일 이내에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게 물품 수리 및 간단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종합복지관 9개소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안정적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1인 가구 주거 안정 지원으로 시소유주택을 1인 가구 쉐어하우스로 조성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여성, 청년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1인 가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독거노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 중원구 성남동에 아리움이라는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으로는 단대동의 행복주택, 태평 청년 임대주택, 여성 임대 아파트 5마을, 그다음에 2023년 예정인 2030 공유형 주거 시설이 있으며 또한 청년 1인 가구에게 임차 보증금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안전 지원 사업으로 단독 주택 지역에 행복 안심 무인 택배 15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전 부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홈세트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 1인 가구 지원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균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션 1인 가구 삶의 질을 시작할 텐데요. 1인 가구 삶의 질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1인 가구와 만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님의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발제가 있겠습니다. 노경혜 연구위원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노경혜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저의 첫 번째 발제는 제가 그간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경기도 1인 가구 현황, 경기도 1인 가구 관련 연구, 그리고 1인 가구 정책 현황 논의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1인 가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1인 가구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기도는 이제 전국보다는 노인 1인 가구가 좀 적다 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낮긴 하지만 아주 빠른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남시 1인 가구는 보면 지금 굉장히 경기도 평균보다는 좀 높고요. 전국보다는 약간 낮은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사실은 1인 가구가 어떤 생애 주기에 있는지, 성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삶의 욕구나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1인 가구의 어떤 생애 주기와 성별 분포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시 안에서도 수정구냐, 중원구냐, 분당구냐에 따라서 1인 가구 분포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성남시 전체적인 평균은 이제 1인 가구 평균이 이렇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중원구나 수정구는 상대적으로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산업 구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를테면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공단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를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많고 청년 1인 가구도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농촌 지역으로 가면 여성 1인 가구 중에서도 노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을 한다고 해도 지역별 격차나 1인 가구의 구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성별 분포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보다는 지금 굉장히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좀 살기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을 위해서 또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성남시 1인 가구 여성 분포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제가 아까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1인 가구 연구를 지금 현재 크게는 2010년에 한번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2018년에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가 있고, 현재도 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여성 1인 가구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보고서들은 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히 연구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그 연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경기도 전역에 있는 1인 가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성별, 직업, 지역, 뭐 소득 이런 것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많은 1인 가구를 만났고, 또 각종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면밀히 1인 가구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생애 주기별로도 1인 가구인 이유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1인 가구가 된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로 살면서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좀 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별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은 뭐 불화나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이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결혼을 안 하신 경우는 뭐 일자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의향도 굉장히 1인 가구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참고는 할 수 있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뭐 1인 가구 결혼을 안 하고 내가 비혼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 의향이 높은 분들이 있고요. 점점 이제 내려올수록 이제 결혼 의향이 이제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제 결혼 의향이 거의 없는데 이 노년 안에서도 이제 성별로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이 있고 이제 FGI 이제 전 집단적으로 이제 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면접한 결과를 이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중장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중장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이제 청년은 학업이나 취업이 주로 많지만 FGI에서도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중장년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미혼 또는 비혼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에 따라서 굉장히 형성식이나 특성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례를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주로 그 자녀를 여성이 데리고 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닌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예전의 노인들과 다르게 지금의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할 의사가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는 굉장히 1인 가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특히 청년과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청년들은 이제 주거 지원 이런 것도 청년 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는 더 그 특성이 그 사각지대를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청년 아니면 노인복지에서 노인 지원 정책은 있어도 이미 중장년 정책이 우리 사회 정책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1인 가구 정책은 더 없기 때문인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도 있지만 주거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주거 취약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쉐어하우스나 그런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남성들은 일단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1인 가구라고 낙인 찍히는 게 싫다. 그래서 그렇게 1인 가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주거가 해결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삶이 안정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말 다른 욕구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1인 가구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노인 1인 가구 중에서는 굉장히 이게 복지 대상자로서 이게 좀 빈곤계층에 속한 노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기에 있는 1인 가구들이 나도 미래에 굉장히 빈곤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삶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혼이나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사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생계를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한순간에 굉장히 취약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그것들이 삶에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빈곤 상태를 벗어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라는 제약도 있지만 여성이라서 또 구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중적인 제약이 차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 있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장년보다는 좀 위기의식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또 만족하는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고요. 관계망 역시 청년들은 굉장히 어떤 지금의 빠른 기술 변화를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을 좀 보였다면 중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과 관련된 이슈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특히 이런 고립은 남성 1인 가구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의 관계망을 서서히 회복해가면서 초기에는 그런 어떤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망으로부터 이게 차단
차단되고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가 다시 좀 내 네트워크를 좀 살리는 경향이 있다면 남성들은 계속 좀 고립된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또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청년, 중장년, 뭐 노년 다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안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남성들은 여기서도 1인 가구끼리 모이는 거는 절대로 싫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혼자 살더라도 이제 자녀랑 교류를 하면서 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뭐 이런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 문제에 당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가 같은 경우도 청년기는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중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여가를 시작한다면 노년기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제 사회 공헌형 여가 활동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과 관련된 주제들은 청년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나 뭐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 이슈들이 면접을 할 때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중장년기부터는 이제 건강 이슈가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이게 노년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년기 40대 초반에 1인 가구의 경우도 이제 고독사 하면 뭐 50대 중반 이후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여러 지역의 조례들을 보면 고독사 관련 조례는 뭐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50세 이상, 55세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40대부터 벌써 고독사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챙겨 먹는 게 부실해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응급 상황에서 내가 뭔가 병원을 가거나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할 때 보호자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만약에 자녀가 있더라도 요 중장년기 특히 40대 정도 되면은 뭐 이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있더라도 자녀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제 건강 지원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좀 지원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사실 이것도 그 어떤 의료정책, 국가 단위의 의료정책에서 조금 감당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규모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지금 뭐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민은 사회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주 문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응급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집단 면접과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통계도 돌리고 해가지고 이제 생애 주기별 특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뭔가를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청년기는 이제 내가 결혼할 의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사나 요구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청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내가 1인 가구가 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나 그리고 1인 가구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다면 중장년기는 내가 어떤 경로로 해서 미혼 또는 비혼이냐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을 했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욕구가 많이 다르게 나타났고요. 아까 제가 이혼이나 사별을 했는데 준비 없이 이혼 사별로 1인 가구가 된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40대와 50대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40대 1인 가구는 욕구가 청년기랑 좀 겹치고요. 그리고 50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랑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을 뭐 일자리 정책을 얘기를 할 때도 50대 1인 가구는 이제 노년기에 적용하는 정책을 좀 연령을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40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을 40대까지 적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같은 경우도 35세 이상 청년들은 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우리가 39세까지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이 적용하는 연령을 보면 뭐 창업 지원이나 이런 걸 빼놓고는 35세까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노인들은 이제 고용이라든지 주택
점유라든지 이런 좀 경제적인 기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욕구가 거의 없고요.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1인 가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정책 욕구로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가구의 경기도 1인 가구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의향에 따라서 현재를 사는 싱글이라고 해서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 둘이 되고픈 싱글이라고 해서 결혼 의향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싱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쩌다 싱글이라고 해서 1인 가구로 살고 있지만 내가 꼭 자발적으로 내가 1인 가구로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쩌다 본인 시기를 놓쳐서 1인 가구가 됐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혼 의사는 있지만 내가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혼자 사는 삶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이나 사별한 중장년, 근데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보는 우리 사회에서 또 사회적 편견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보면 이게 또 여성과 남성의 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그래도 조금 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여자가 얼마나 뭐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여성 1인 가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 없이 이제 1인 가구가 된 장년 여성, 이제 50대 이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취약한 1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도 이제 경제적 여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피 실버, 힘겨운 홀몸 노인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정책 방향을 제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통, 직업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뭐 어떤 각종 여건 마련이나 여가, 고독사까지, 그리고 공동태 형성 지원은 굉장히 뭐 좀 청년이나 중장년 초반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 노인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건강이라든지 주거는 전체 네트워크 인식 개선도 이제 모든 1인 가구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경제적 기반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뭐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여기 현재를 사는 싱글, 둘이 되고픈 싱글, 어쩌다 싱글, 외로운 돌싱까지는 내가 스스로 좀 잘 살아남고 건강하게 이제 1인 가구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자조 쪽으로 정책 지원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잘 믹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1인 가구 정책 제안으로 첫 번째, 일단은 이게 1인 가구가 더 이상 특별한 삶의 형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특히 뭐 남성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중장년들이 노인이 돼서 빈곤하지 않게 빈곤으로 빠지지 않게 조금 건강한 노년, 그리고 안정적인 노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관리 고독사 방지 지원 체계도 이렇게 좁은 범위가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조 모임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이제 유기적인 생애주기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 것들과 이제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인데 뭐 성남시나 경기도나 지금 다 현재 조례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표에 정리해 놓은 대로 이제 1인 가구 정책을 지금 저희 연구도 참조를 하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1인 가구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2018년에 할 때만 해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을 하면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이게 꼭 우리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1인 가구 정책들이 발굴이 되고 성남시도 이렇게 관련 팀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1인 가구에 지금 현재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이 1인 가구 기존 정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봐도 주로 청년이나 노인 중심으로 좀 정책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장년 정책도 일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어쨌든 경기도 1인 가구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1인 가구 기본 계획 수립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남시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된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또 성남시가 또 성남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쉐어하우스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은 안전이나 뭐 생활 지원이나 뭐 간병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에서 굉장히 욕구가 높습니다. 근데 다만 1인 가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생활에 필요한 무거운 걸 옮긴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내 공간에 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하시면 조금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간병비도 아까 건강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고 안전도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소득이 높으면 좀 더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은 가지고 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때까지 논의한 걸 토대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1인 가구 정책은 사실은 1인 가구를 장려하거나 1인 가구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에 1인 가구 정책을 할 때 그러면은 뭐 계속 1인 가구로 살게 장려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1인 가구 우리 사회 정책이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좀 1인 가구로 사는 동안 앞으로 계속 1인 가구로 살 수도 있고 뭐 다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든지 뭐 출산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른 가족들과 살든지 뭐 그런 경우에 어쨌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1인 가구 특성과 분포를 고려해서 좀 정책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1인 가구 대상이나 노인 1인 가구 대상 정책은 물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청년은 청년 정책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노인은 노인복지 정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장년 정책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정책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포럼을 개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인 가구 정책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룹니다. 뭐 여성 정책, 가족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구 정책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이 추진되려면 다른 부서의 굉장히 협조나 이런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추진하는 추진 체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기반이 그렇게 뭐 인구 정책 이나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정책도 이렇게 아주 공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협업 체계를 잘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 자체에 조금 더 권한을 주는 식으로 해서 1인 가구 정책이 조금 더 아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경혜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채팅창에 받고 있습니다. 남기신 질문은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스테이지 정수미 센터장의 1인 가구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사례 정책 공유가 있겠습니다. 정수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스테이지의 정수미 센터장입니다. 네, 1인 가구 몸과 마음 건강에 대한 그 사례 공유 드릴 거고요. 1인 가구 강남구에는 이제 어떤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봤습니다. 강남구 거주하는 1인 가구 수는 8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39세 미만의 청년 계층들은 청년 1인 가구는 한 4만여 명 정도 되고요. 중장년 만 64세 미만의 중장년 1인 가구는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세대는 14,000 가구 정도 됩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요. 65세 미만의 젊은 1인 가구가 83% 정도 되지요. 네, 굉장히 좀 지역적인 특성이 좀 보이고요. 지금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전국 최초로 2019년도 12월 30날 공간을 개관했습니다. 네, 강남의 1인 가구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스테이, 강남에 머무르는 스테이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운영 시간은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기간에 이렇게 공간을 1층과 2층 두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삼동에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고시원이라던가 원룸촌이라던가 이런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이제 좁은 방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한 거실 같은 곳에서 같이 이제 라운지라던가 매트리스 쉼터도 구성이 돼 있고요. 빈백이나 1인 가구 1인 혼자서 쓸 수 있는 미디어 테이블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2층에는 공유 공간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강연을 듣거나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마스크를 하게 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조금 소규모로 줄인다던가 비대면으로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실, 상담실 모습이고요. 네, 저희 지금 기관에는 더 좋은 1인 가구에 이제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로 저희가 선임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는 막간을 이용하여 네, 공유드리고요. 네. 기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위험 1인 가구를 상담하고 발굴하는 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는 아까 성남시에서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다시피 IoT를 활용한 각종 안부 확인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거복지 교육을 한다던가 주거복지 지원 정책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정리수납 전문가분을 모셔서 1인 가구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정리를 해주고 정리 노하우를 영상으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또 두 번째 사업은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주로 자기 돌봄 소셜 다이닝 같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다던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강 클래스, 자기 방어 훈련이나 요가, 금연 관련된 캠페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네, 자기 돌봄 콘텐츠는 넘어가고요. 1인 가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시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센터의 회원들이 각자 가진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어떤 경험으로 본인만의 어떤 무대를 수업을 한 번씩 진행을 해보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인 가구 온라인 소통방 안고독한 강남 1인 가구방은 오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같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들이고요. 1인 가구 멤버십 데이는 저희가 연초에 대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비싼 대파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키워 먹자 이러면서 파를 3뿌리씩 나눠주고 각자 이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온라인 그 카카오톡 방에다가 서로 올리면서 같이 소통하고 잘 크고 있네요. 같이 안부도 전하고 이런 것들도 했고요. 네, 나에게 꽃 프로그램은 아까 그 시간은행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자원해 주셨던 고마운 우리 회원님의 재능 기부로 같이 5월 8일에 모여서 나만의 꽃을 만들어 보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게 1인 가구가 가지는 가정의 달이라 함은 나 자신을 더 잘 보는 그런 그 날이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같이 꽃도 만들어보고 추석에도 온라인으로 각자 만나서 뭘 먹지는 못하지만 같이 대화도 해보고 올 상반기 어떻게 지냈습니까? 같이 돌아보고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대화를 하는 모임도 진행을 했고요. 커뮤니티 센터 뭐 홍보 채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활력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 건강 사업은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1인 가구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스스로 경제적인 어떤 독립이라던가 마음적인 독립, 스스로 서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당연히 마땅히 취업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은 내일 찾기라고 해서 성장편 발표하고 기획서 작성해 보는 거, 뭐 HR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뭐 영어 교육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1인 가구 시간은행의 그 일환으로 1인 가구 우리 회원들이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획해서 센터 다른 회원들한테 선순환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딱 하나만 하고 사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잘하고 있는 잘할 수 있는 다른 엔잡러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자기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그 배경을 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많이 또 맞물리고 이 당시에 코로나 블루라던가 그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어떤 2030 청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실직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제 놀랍지 않은 일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었고 1인 가구 분들이 문화생활들이 좀 저조했었는데 우리 센터를 만나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 덕에 살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네. 지금 사업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은요.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 혼자 진행한 부분은 또 아니었어요. 식품 회사를 통해서 민간의 식품 회사의 요리 에센스 후원을 통해서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전화투림식이라던가 저당식당이라던가 혼자서도 내가 잘 차려 먹는 자기를 돌보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보자 해서 자기돌봄 소셜 다이닝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역의 도서관이랑도 한번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 나라의 특성화된 전통 요리들을 1인 가구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다문화 그 당사자 여성분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1인 가구들은 학생이 되어서 같이 그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1인 가구 자기돌봄 그 건강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호신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면의 힘을 조금 더 이렇게 발산해 볼 수 있는 자기 방어 훈련도 진행을 했었고요. 요가도 진행하고 건강혼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같이 뭐 만나서 운동하고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영양은 충분히 열량은 가볍게.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다거나 어떤 비만이라던가 또 기타 등등 자기 돌봄을 희망하는 1인 가구 분들을 모아서 6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체계량 체성분 계측을 하고 센터에다가 이렇게 이걸 놓고 이제 설문지도 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이제 화이팅 하고 돌아가면서 와서 다 하고 간 다음에 중간중간에 온라인으로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막 보내고 서로 잘 먹고 계시네요. 식단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또 만든 요즘에 좋은 홈트레이닝 비디오 같은 거 엄청 컨텐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어나서 한 번씩 운동해 보시고 해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걷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 걸어보자 이런 것들도 같이 워크온 통해서 진행했었고요. 네, 이거는 자기돌봄 그 소모임인데 지금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은 여기 선생님께서는 저희 센터에서 그 코로나 시기에 무급휴직을 받고 원래 오지 여행 그쪽 안내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근데 무급휴직이 너무 길어지니까 센터에서 1인 브랜딩 사업으로 퍼스널 브랜딩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여행을 안내했던 그런 안내지를 위주로 여기는 이때 네팔이었는데요. 네팔 갔다 온 경험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는 다 같이 코로나 시국에 해외를 나가진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추억해보고 앞으로 혹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된다면 어떨지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여기는 지금 박현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소모임 중에 러닝크루 소모임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에 이제 여성 마라톤 대회 같은 거 같이 비대면으로 한 3-4명씩 팀을 짜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1인 가구 마음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음 건강 워크숍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행으로 이제 집단 상담을 좀 차용해서 같이 한 분 한 분씩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던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같이 상담하면서 동료 상담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저희가 100명 정도 통합 스트레스 검사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검사에 참여한 1인 가구 분들 중에서도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러면은 저희가 1대1 상담으로 연계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이 상담 1대1 상담에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음돌봄 사업으로 또 글쓰기 수업도 진행을 했고요. 네, 1대1 상담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마음 건강에 있어서 좀 고위험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가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전달 체계는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도 만들어질 거고 지원하는 방향은 점점 다양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1인 가구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파편화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센터는 잘 모아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연결의 어떤 허브가 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해 보자면은 사실 이거는 제 이상이에요. 제가 바라는 부분은 1인 가구가 스스로가 자기 돌봄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돌봄이 된다 보면은 이 안에 우리가 커뮤니티의 어떤 관계망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관계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망을 잘 활용하려면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의 좀 안정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마쳤습니다. 자, 정유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 후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션 2에서는 세대별 1인 가구의 삶 시민 토론이 이어집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세션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제1회 성남시 1인 가구 포럼 이제 세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앞선 발제의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고요. 또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계신 세대별 시민 패널을 모시고 몸과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세션 2의 좌장을 맡아주실 1인 밀착생활연구소 여음 운영자 우연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연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서 1인 생활 밀착 연구소 여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1인 생활자 공간 곁이라고 해서 좀 1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곁이 되는 활동들을 이제 지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인 가구로 지냈던 거는 이제 성남이 제일 처음이어가지고 제 모란역 근처에 옥탑방에서 1인 가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1인 가구에 관련된 포럼을 같이 함께 돼서 굉장히 기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저도 오늘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듣고 배우고 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많은 댓글들을 유튜브에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성남시에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 많은 댓글을 보시면서. 그래서 시에서 먼저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남시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 팀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댓글 남겨주시는 의견 중에 이제 질문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1인 가구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 성남시에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1인 가구 지원센터 먼저 1인 가구 쉐어하우스는 저희 성남시에서 현재 1개소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여성 청년이 대상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인 가구 쉐어하우스 신청을 받다 보니 중장년의 문의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쉐어하우스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공간 확보가 되면은 중장년층에도 좀 대상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성남시 1인 가구 사업이 이제 대부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또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강남구나 서초구 센터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필요성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시청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지금 발제해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거니까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참여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세션 2로 1인 가구의 삶 속 몸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실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1인 가구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성남시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시민 패널께는 이번 포럼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좀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당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간다 싶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30대 1인 가구로 계시는 시민 패널분을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태평에서 1년 반 정도 거주하고 있는
31세 남성입니다. 네, 저는 원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별가를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이제 1인 가구로 지내게 되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금 태평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인 가구에 생활하면서 조금 제가 좋았던 거는 좀 혼자 지내게 되면서 저에 대한 관찰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이제 혼자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얻고 또 재미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 저에게 있어서 큰 장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저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 관심이 가는 분야가 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지낼까? 개인의 삶 속에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생활에서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들은 일단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할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데 옛날 보면 막 김장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나눠 먹는 문화도 있고 이런데 조금 이렇게 성남에서 지내다 보니 그런 커뮤니티가 그리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 좀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1인 가구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에 조금 참여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은 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저 자신을 조금 사랑하는 그런 편인데 약간 제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가구를 하면서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려운 마음들도 들더라고요. 좀 좋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프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약도 가져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좀 친구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좀 어려움을 잘 극복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웃이 조금 제 옆에 있었다면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좀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조금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조금 제가 가진 직업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조금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연령층의 이야기들도 듣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좀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옆집에 어떤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 택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택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같이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굉장히 1인 가구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대학생 친구였는데 그렇게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친구랑은 지금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뭔가 영장산 거기 뒤에 영장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산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조금 1인 가구로서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런 지원 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요리 교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줌으로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했는데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지원 방향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간 속에서 조금
이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조금 같이 대면해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조금 알아가는 식의 사업도 하면 어떨까,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제 경험이 좀 떠오르는데, 저도 사실은 소셜 다이닝이라고 밥 모임을 진행하면서 문턱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모임, 그래서 뭘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밥을 그냥 같이 먹는 행위로서 옆 사람을 그냥 알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것들 했는데, 코로나 또 19여가지고 지금 상황에선 그게 또 되지 않아서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좀 맺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지역에서, 동네에서 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면 옆집 사람한테도 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극성이 없다면 또 누군가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말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옆 사람,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플 때 또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0대 또 패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나 우리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옆에 여기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40대 미혼 여성이고요. 이제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생활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게 됐었고, 또 이제 결혼을 계획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교제로 끝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혼자인 싱글 이제 1인 가족이 돼버렸는데, 1인 가족이 돼서 편하고 좋았던 거는 이제 자유롭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터치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면들이 좋았는데, 반면에 이제 너무 이제 구속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허함 같은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보통 4일, 5일 될 때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기는 하는데, 이제 그 스케줄이 스케줄대로 안 되니까 멍하니 하루를 그냥 보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이제 그런 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뭔가를 배워보려고 어떤 이제 그룹에 속해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이 마친 후에 이제 애프터를 가끔 가실 때 그냥 그분들끼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공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전달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전달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런 1인 가족들을 더 따뜻하게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모임이나 이제 이런 거에 좀 참여시켜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정신과를 통해서 이제 상담 받고, 또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운다든가 뭐 요리를 배운다든가 그 미술이나 이제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좀 할 수 있었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좀 힘을 얻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좀 그런 마련들이 좀 있어서, 아까도 뭐 강남구에만 그런 센터가 있다는데 여기 성남에도 이제 그런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잘 생활하고, 또 뭐 그렇다고 늘 혼자 일하는 법은 없으니까, 또 결혼해서 또 가정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막 모임을 주도해가지고 모임을 만드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뭐 모임이 이미 있거나 취미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걸까요? 이제 가까운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이나 뭐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모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좀 참여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곳에서 다 그런 대우를 한 건 아닌데 이제 개 중에 아까처럼 이렇게 괜히 이게 좀 불편한 시선이나 대우를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소양 나름이겠죠. 또 그분들이 또 그런 그릇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사회 전반적으로 31%면은 10명 중에 3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한 구성원이니까 따뜻한 시선을 놓고 같이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주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얘기만 들어도 예를 들면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커뮤니티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취향과 혹은 이야기를 같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자발적 모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센터나 이미 기존 모임이 1인 가구나 이렇게 삶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센터가 됐든 혹은 이제 문화센터가 됐든 다양한 공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관계를 맺으러 나가서 갔는데 여기서 또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실질적으로 들으니까 또 뭔가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또 저도 잘 만나줬잖아요. 사실 저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2040의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더 다양한 세대를 만나보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1인 가구 패널님은 또 어떻게 또 1인 가구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별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1인 가구가 된 타입인데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공허하고 해서 그런 것을 극복을 한 것은 유튜브가 요즘에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밤에 혹시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이제 잠도 줄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올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이제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이런 거 그거 들으면 거기서 좋은 제목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들으면 잠도 잘 오면서 내용도 공부도 하고 내 마음에 이제 지혜도 얻고 또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지원해서 동아리를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싱싱 컴퓨터라고 저희 이제 동아리 모임 이름인데 그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한 달에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컴퓨터 끝나고 이제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덧붙여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1인당 3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식대는 10,00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쩌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이야기 꽃을 좀 피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라도 좀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원을 드린다면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조금 여유 있게 한 뭐 15,000원이라든가 카페 가서 이제 차 한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너무 하여튼 좋은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 그리고 또 뭐 서울시에서도 강남에서도 그렇게 뭐 진짜 강남 커뮤니티 센터를 하고 거기서 제일 제가 이제 주부니까 마음에 딱 와닿는 글씨가 있었어요. 삼시세끼 제공 행복 나눔터 나눔터. 그래서 이제 솔직히 1인 가구가 되니까 그 음식 같은 것도 재료를 사면 많이 그 부실되고 이제 많이 그게 이제 낭비가 되고 그래서 요렇게 저희도 성남시에도 요런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가 1인 가구 쉼터 요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1인 가구들이 가서 진짜 공유 부엌 아니면은 뭐 이게 가서 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더 이제 뭐 바란다면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문화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셔서. 그 제가 막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관계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성남시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된 지원 같은 것들도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해주신 걸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항목화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자율적으로 욕구에 맞춰서 이 커뮤니티 지원도 이제 가능해지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을 그런 걸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한 게 있고요. 맞으실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유 부엌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아예 공유 냉장고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뭐 아까 뭐 파를 한 단 사는데 다 못 먹겠다, 양파를 한 망 다 샀는데 다 못 먹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나눠 가지고 그게 또 관계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 차원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실 이게 동마다 이 시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이제 관계망을 맺어야 할까? 왜냐면 보통 시장을 보러 자기 동네를 가지 엄청 멀리까지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게 한 군데, 예를 들면 뭐 신청 근처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집에서 바로 거리에서 살 것을 시청까지 오지는 않게 될 거여 가지고 어떻게 동네에 이런 기반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좀 같이, 왜냐면 근거리에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기반된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마포구에 연남동과 성산동 사이에 곁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여름에 썼던 게 1인 가구가 수박 한 통을 다 못 먹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수박도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비싸고. 그래서 4분의 1통씩 서로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것들을 했었어요. 되게 엄청 만족도가 높으셨거든요. 그리고 수박 서로 잘라주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나는 이런 스킨십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대화 모임이나 아까 영화도 같이 본다고 하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거리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욕구를 기반으로 어떻게 커뮤니티 지원 같은 걸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이따가 또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패널 분들 사이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70대 1인 가구로 시민 패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혼자 된 지 12년 됐는데요. 12년 분당에서 한 지 지금 30년 됐어요. 초창기에 들어왔으니까.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자유스러운 게 제일 좋고, 그게 장점이라고 그럴까. 제일 저거 한 건 외로움이고 아플 때. 나 그래서 저기
119 그 센터 그 센서를 우리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게 있는데 그 도움을 2번 받았어요. 한밤중에 아플 때 우리 집이 21층인데 21층에 살다가 죽겠더라고. 그리고 119 부르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었을 때가 가장 외로웠고, 한 딸만 둘인데 딸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 녀석은 목동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주도 못 오죠 걔네들이. 요새는 와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여가 시간을 복지관이나 여기 성남 배움숲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배움숲 강의도 계속 듣고 있고, 복지관의 그 프로그램을 뭐 주민이 밴드 이용을 해서 내가 내 시간을 막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서 배움숲에 들어와서 막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와본 건데 와서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참 알차게들 기획을 하고 서울 하고 있구나. 나도 젊었을 때 공직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고마워요. 이렇게들 열심히들 해주는 게. 뭐 대충 그래요. 네. 좀 하나 더 옆에 보시면 배움수 그리고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 우리 동네 가치부엌. 가치부엌 그 일주일에 목요일 날 한 번씩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인네한테 저걸 주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 너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줄여서 좀 저것 좀 하고 배움숲 그 강의 프로그램도 한 과목 이상은 듣지는 못하게 해놨어. 컴퓨터에다 딱 막아갖고 몇 가지를 더 듣고 싶은데도 그런 것도 좀 저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그 이것도 좀 비슷한 방금 얘기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 실질적으로 아까 음식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을 그냥 추진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무한개 이렇게 그냥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받으면 사실 또 그걸 어떻게 또 이용을 더 해야 될지랑 양을 더 많이 주면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아마 강남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강남구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자활센터랑 같이 실질적으로 그 딱 그 정량에 맞춰서 소분을 해가지고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사례 같은 게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정수미 센터장님께서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소셜 다이닝 사업을 할 때요. 1인 가구에게 이제 직접 사실은 만나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밀키트를 배송을 했어요. 근데 밀키트 배송을 할 때도 우리 센터 직원들이 다 일일이 장을 봐서 소분을 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분들한테 가닿으면 제일 좋겠지만 한정된 그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 하다가 지역 사회에는 그 저소득층 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지역 자활센터 사업단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베이커리 샵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또 워낙에 원래 식당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레시피에 맞춰서 딱딱 정량을 잘 밀키트를 구성해서 배송을 잘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또 특이한 부분은 자립 그 자활에 참여하시는 수급 당사자분께서 1인 가구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요리도 직접 알려주시고, 어차피 다 그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다 대치동 살고 개포동 살고 수서동 살고 다 이런 주민분들인데 1인 가구 우리 이용자분들과 관계 맺으면서 같이 요리도 알려주고 이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서 뭔가 아까 요리 프로그램처럼 관계망을 또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좀 해가지고 그런 게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유튜브 댓글이 지금 좀 있어서 그 중장년층 1인 가구 당사자분들이 사회관계망 안으로 편하게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적 위축
되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노경혜 선생님의 이제 발제를 막 들으면서 이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중년에 관련된 정책들, 1인 가구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어떤 것들이 좀 더 가면 좋을지, 이런 지원 사업이라 됐든 아니면 1인 가구 중년 관련된 1인 가구 사업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삶의 형태예요. 그 결혼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꼭 넘어야 될 산이나 뭐 숙제라고 생각하는 그 과제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를 청년기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게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은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죠. 지금 어쨌든 청년은 그래 뭐 1인 가구로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장년인데도 1인 가구다 이러면 왜? 뭐가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혼이나 사별을 한 1인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 초반기에 초기 지원이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위축되고, 이제 미혼이나 비혼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쭉 이제 1인 가구로 생활을 계속 영위를 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생활을 그냥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1인 가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론 준비를 오래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인 가구로 어쨌든 배우자 또는 뭐 배우자와 자녀 뭐 여러 가족들이 같이 있다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뭐 이혼이나 사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막 이렇게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위축감. 예전에는 혼자 공원에 산책을 해도 그냥 가족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했다, 사별을 하고 났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줘요 라고 나중에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는 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게 제가 연구를 했던 당시에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 지원 욕구가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성남시 사업에 어떤 경로로든 참여를 하셨고 적극적인 네트워크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하는 것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은 1인 가구들과 연대하고 하면서 좀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정말 위축되거나 고립되어서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1인 가구 연구 용역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은 없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 앞으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잘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좀 더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아까도 막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연령을 따지면서 사실 다 관계를 맺고 싶다.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다 이게 다 같지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 그 커뮤니티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설계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욕구가 있어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도의 욕구가 있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뭐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면 뭔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던가 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분이 또 내가 이제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는 그냥 참여 정도만 하는 걸로, 근데 그게 아까 문턱이 낮은 것부터 조금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좀 설계를
해놔야겠다. 이게 단순히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성남시에 되게 다양한 이제 동별로만 해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연령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에 또 어떻게 맞춰서 그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지원해야 될까, 연령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20, 30대, 40대 얘기하는 되게 편한데 사실 조금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만나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또래 세대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또 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또 이웃에서 사는 게 다 또래가 아니라 이게 다양한 연령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웃에서는 어떻게 또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이 단순히 어떤 커뮤니티 지원센터 생긴다, 커뮤니티 센터가 생긴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동주민 센터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왜냐면 동주민 센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데 그런 것들랑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어느 뭐 지정되는 게 아니라 뭐 동해 약국 같은 게 24시간 케어 같은 거랑 어떻게 연결돼서 뭐 약국도 그렇고 아니면 병원도 그렇고 연결돼서 내가 이 근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케어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또 더 나아가면 슈퍼나 뭐 이런 데랑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결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단순히 중앙에서 이렇게 막 내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동네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욕구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고 거기에 있는 연결망들을 어떻게 자원을 연결할 것인가가 같이 세팅되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이제 되게 좋죠. 1인 가구 사업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된 사업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게 가이드가 나가보다 보니까 사각지대 같은 건 또 발굴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일한 프로그램이 세팅돼서 내려가 버리니까 다른 걸 좀 여지 있게 그 동네마다 다른 것들을 조금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서울시 사례나 다른 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 성남시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사자의 욕구 같은 걸 어떻게 반영해서 내릴 것인가가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되게 또 공허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냥 뭔가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센터가 하나 이제 들어서면서 그냥 사업이 하나 늘어버리는 느낌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사실 이거는 시 전반적인 체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동별로 아니면 이제 구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 같은 것도 열고 그런 전달 체계 같은 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나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역할 같은 것도 이제 조직의 역할 같은 거, 동의 역할, 구의 역할, 시의 역할 막 이런 것처럼도 좀 나눠서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자리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1인 가구 여러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실까요?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네. 근데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 있었는데 질문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 70대이신 그 1인 가구 세대 패널님, 네. 패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안에서 뭔가 제가 했었던 그 사업과 좀 연관을 생각해 봤어요. 이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사실 그 요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요리하는 거를 연계했었던 게 이렇게 다른 1인 가구,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1인 가구와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못했었는지 조금 그런 소통은 없었었거든요, 사실 그 사업 속에서. 그래서 뭔가 조금 세대 간의 뭔가 격차를 줄이고 또 다른 1인 가구의 삶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조금 연계성 있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저 같은 어떤 30대가 또 다른 어떤 연령층의 1인 가구를 만나서 연계성 있게 좀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저희 동네가 사실 되게 유명한 성미산 마을이라고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마포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방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서로 만나기가 되게 어려우신 거예요. 막 70대, 60대, 70대 분들께서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위험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집에 한 명씩 자원 활동가가 그 와이파이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공으로 이동식 와이파이를 들고 가서 이제 줌으로 서로 만나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줌에서 서로 노래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더 연결시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고립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 같은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는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아까 여유 있게 그러니까 딱 너무 딱 항목화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욕구를 기반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걸 추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을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70대 패널님께 아까 119 이렇게 집에 놓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담 주치 같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뭔가 의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아무 병원 원래 가는 그렇죠. 병원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그냥 내가 40대 때 한 5번 수술을 했어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래갖고 한 10년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괜찮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내가 지금 한 4년째 하루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보 걷기를 하고 나니까 건강에 참 도움이 돼요. 정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 중에 하루 만보 걷기를 네. 율동공원 2바퀴 돌고 네. 그러고 나서 시범단지까지 걸어 내려오면 만보거든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오고 평소 하는 운동이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자기 돌봄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아까 이제 자발적 욕구도 되게 맞춰서 활동을 잘 하시는 거죠. 커뮤니티 활동도 잘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전에 운동도 하실 정도로 자기 돌봄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아프거나 했었을 때 나를 전담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프면 어디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동네 주치 이래서 전담 주치 같은 것이나 아니면 요즘 왕진을 또 코로나여서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 주치가 있는 거죠. 자기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또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이 1인 가구를 각각의 독립개체로 지원하는 정책을 좀 지향할지 아니면 1인 가구를 네트워킹해서 좀 더 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로 유도할지 각 지역별로 1인 가구 욕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이 될 것 같다 해서 계속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동네마다 사실 성향이라게 동네를 구성하는 인원의 그 지향 같은 게 다르면 사실 이렇게 욕구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또 60, 70대 1인 가구 패널님들께 질문이 있는데 60대를 위한 모임 같은 게 좀 있는가? 특히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청년 대상의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1인 가구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이제 청년 대상으로 많은데 60대, 70대를 위한 그런 모임들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참여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글쎄, 60대만의 모임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연령으로 딱 나눠진 거? 하면 네. 또래들이 많이 모이죠. 뭐 저도 모임이 이제
저희 또래들 모임이 이제 좀 여러 개 있긴 한데 모임이 있으니까 우선 저는 이제 1인 가구라 좀 이렇게 제가 혼자 여행 떠나지 못하고 할 때 이제 뭐 카풀을 해서 우리 어디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일 좋은 건 정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어디가 좋아? 나는 여기 가보니까 거기 뭐 가격 대비 음식도 맛있고 싸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모임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음식 같은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기 좀 저기 한데 어디 네.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같이 가고 모임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모임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하담서 우리 차 네. 세대 가지고 갔었는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솔직히 가성비 좋게 어디 이제 그게 제일 정보 교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또 이제 우린 봉사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재능 기부도 서로 이제 예, 네.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모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맞아요. 예. 그럼 딱히 막 딱 뭐 연령별 모임은 아니지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뭐 센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모였을 때 연령이 이런 또래 연령이 네, 만날 수 거의 있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센터냐 이런 거에서도 아까 어느 세대가 또 이용을 많이 하는 센터냐 이 안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1인 가구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혼자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받을 때도 없고 계속 뭔가 못 따라가는 시대에 뒤처져서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막 인터넷을 잘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 검색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TV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얻죠. 정보를 얻으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관계망에서부터 사실은 있어야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 것 같고요. 혹시 또 서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알고 싶으신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서로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저는 되게 재밌는데 이 이야기가 또 처음 재밌으시죠? 재밌는데 저는 한 가지 네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혼자 되다 보니까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가입해서 이렇게 뭐 참여도 해보고 그런 거 해봤는데 이런 시에서도 1인 가구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가 생겨서 뭐 꼭 남녀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좀 같이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동성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성끼리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성끼리 하면 또 그만큼 좀 부드러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성끼리보다 서로 좀 예의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외롭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진짜 뭐 좋은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쵸. 예,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성남시도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많으면 더 좋고요. 한 군데라도 예, 그래서 문화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예, 또 진짜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하고 예, 진짜 갑자기 너무 외롭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런 데 가서 차 한잔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그 친구에 당연히 뭐 성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꼭 공간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있는 자원 같은 걸 또 어떻게 이용을 같이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실은 청년 센터도 이제 생기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되게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랑 어떻게 연결해서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기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없는 자원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당사자 목소리가 그 안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자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 개발 같은 거 하는 이 자리에 이 시민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민 패널 분과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들과도 FGI 같은 그러니까 그 모임 인터뷰 같은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사례 같은 것들을 더 욕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시는 너무 커서 사실 센터 하나 아마 강남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강남구도 구지만 서울시보다는 작은 단위의 구지만 사실 동이 되게 많고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센터가 또 하나 있다고 해서 다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금 세팅이 돼야 1인 가구 분들께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나 실질적 커뮤니티로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 이제 연구원님이랑 그다음에 센터장님도 이제 많이 이제 실질적 당사자 분들이랑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경험들이 많았겠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것 같아서 좀 어떠셨는지랑 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30대 패널님도 있으실까요? 네, 네. 아니 마이크를 네네. 일단 새로운 이제 1인 가구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어떤 삶을 사시는지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조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런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주변에 이렇게 조금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어떤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공감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런 정책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사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누군가가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누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사실 위로가 되고 그 지점을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 좀 좋은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조금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감을 듣고 그다음에 연구원님이랑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패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는 부면들을 이런 포럼이라고 하나요? 이런 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개선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1인 가족들이 잘 자립해서 살고 또 뭐 결혼해서 가정을 잘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기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 활동을 많이 했고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설계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게 50 플러스 해가지고 이모작 인생에서 50 플러스 센터 막 이렇게 돼서 50대 이후의 정책과 39세까지 보통 34세가 지금은 청년 기준이어서 약 35세에서 49세까지 이게 또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년의 나이를 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실 20대 초반의 청년의 삶에 진입하는 아까 1인 가구가 초창기에 되는 1인 가구와 사실은 39세나 40대의 1인 가구는 다른 지점이 있고 청년이라고 또 통합할 경우에도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중년 정책 같은 것들로 또 안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세대가 연령대가 계속 넓어지면서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 연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자기 나이를 먹으면서 어디에서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대 패널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참가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성남시 1인 가구 정책을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더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현재 지금 저도 동아리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너무 하여튼 즐거운 동아리 모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12월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지원 좀 해주셨으면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또 좋은 것이죠. 기존의 정책에 이미 이제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좋은 경험 같은 것들을 하셨고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나와주셔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또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70대 패널님. 네, 저건 수고들 많았고요. 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말고 네. 위에다 건의해 갖고 네. 지속되게. 네. 더 중요한 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딱 무게 있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당사자 이야기들이 정책이 진짜 반영되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엄청 중요해서 이게 꼭 이후에도 이런 자리가 열리면 좋겠다. 이렇게 막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리들이 열리면 좋겠다 싶고요. 그 두 분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고님 먼저 하실까요? 센터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뭐 제 연구 결과도 공유하면서 또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정리하면서 또 성남시에 계신 1인 가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구나. 저도 성남시 거주자인데요. 예, 또 성남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정책에 관심을 이런 정책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모든 패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고 특히 우리 30대 패널께서는 누군가 함께 한다는 느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시가 결국은 나의 1인 가구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시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이런 1인 가구들을 만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여하셨던 참석자들께서도 사실은 여기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막상 와서 경기도가 나의 1인 가구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좋았고 또 이렇게 와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다. 1인 가구로서 이렇게 뭔가 낙인 찍는 느낌 때문에 사실은 되게 오기 싫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포럼 같은 것도 좋지만 뭐 집담회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든 성남시가 이제 어차피 전담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1인 가구 정책이 좀 더 발전하고 그것들이 1인 가구 각자의 삶의 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랑 이웃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이자 방금 얘기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누가
조금 들여다보고 책임질 수 있는가가 사실 공공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며 아 내가 성남시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성남시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안전한 곳이구나를 어떻게 잘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어서 방금 이제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네, 저는 오늘 이 성남시 1인 가구 포럼을 이제 와서 성남시 1인 가구 지원 비전이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또 감동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1인 가구 당사자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직접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많은 실무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힘든 길이지만 이 부분을 같이 이제 가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좋은 동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함께 해주셨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제1회 성남시 1인 가구 포럼 보이지 않는 가족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나 다인 가구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성남시에서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